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싱글 매치 히든스탁 진행의 정재입니다. 지난번에 3,000선 반납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또 힘차게 힘을 내줬는데요. 상승폭을 키워서 3,142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반납 후에 3,090선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3,130선을 눈앞에 둔 채 클로징벨을 올렸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속에서 3,100대를 회복해낸 모습이었습니다. 이 속에선 특히 애플카 협력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대거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또 나홀로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세를 이끌어갔습니다. 역시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상승 출발 후에 방향을 틀어서 958선까지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상승세를 회복해서 97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짙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가는 종목들은 싱싱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속에서 관련주 들썩들썩 주가를 움직여갔고요. 이런 가운데 뜨거운 감자. 오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는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면서 이 강한 공매도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며 지적하면서 이 역기능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 표를 두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금융위는 이번에 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갈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장중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입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더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방파제가 되어줄 히든카드 오늘 두 전문가가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뜨거운 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히든카드를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추시면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뜨겁게 달려보겠습니다. 히든스탁 싱글 매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단타 승부사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수도 다행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슈들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들썩들썩하고 우리의 마음도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 있었던 이 공매도 이슈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 신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이 공매도 이슈는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 이른바 주린이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것 좀 짚어주세요. 상한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정상 매매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가 하는 공매도가 아닌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하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식이라는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파생 매매처럼 하방 매도를 때리는 매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이 없는데도 매도를 때리고 나중에 매수만 해주게 되면은 환매만 해주게 되면은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매매는 어차피 파생 시장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주식 시장에서까지 이런 공매도를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의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말로는 이제 주가가 오를 때만 수익을 내고 떨어질 때는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제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물량 없이도 매도를 때릴 수 있게 처리를 해줘야 되죠. 왜 외국인하고 기관만 아무 물량 없이 매도를 때렸다가 매수 때리면 수익을 내게 해주느냐. 개인은 이제 대차거래 대주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은 물량이 없이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뭐 트레이딩 증권사에 그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하방으로 하고 싶으면 증권사에 있는 물량 범위 안에서만 매도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적으로 증권사한테 빌려가지고 매도를 때렸다가 다시 환매를 해서 이제 갚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한적이고 종목들도 마음대로 또 하방 매도를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그중에서도 이제 외국인을 위한 뭐 제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올라가는 시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매도가 진행되는 그런 제도 부분들은 상당히 지수에는 악이라고 좀 불리웁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한번 이제 공매도 제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내세웠다가 지수가 한번 크게 외국인 대량 매도로 급락했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기 위한 특정 제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원하니까, 하고 싶을 때 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좀 더 투자를 유지해 줄 수 있게 뭐 그런 정책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공매도 제한 부분들이 좀 더 연장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5월 기조 이후에는 어차피 부분적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시장에 약간 시총 상위 종목들의 공매도들이 좀 대거 이제 새롭게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큰 상관은 없다고 봐요. 물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투자 자산 규모가 몇 억에서 몇십억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은 우량주 포지션을 기본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스피 200 기반이나 아니면 코스닥 150 종목 범위 안에서의 어떤 이런 공매도 부담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소형주를 매매하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은 공매도 부분 제한이 풀리는 부분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5월 달이 온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매매는 그렇게 영향은 없겠으나 일부 지수의 상승력이 제한되는 요소로 공매도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 앵커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지수 설명은 추가적으로 해드리지 않고 우리 지수에 또 능한 우리 단타 승부사님이 지수 방향성을 예측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스무스하시네요. 진행까지 해주시고. 자, 우리가 이 공매도 이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의견 우리 함께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장 분석해 볼까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전날보다 1% 정도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3,12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전일자보다 좀 올라가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한 4,200억 원 정도 코스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상승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했었던 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4,200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에 이익을 낸 후 달러화로 바꿀 때 환이익까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요인으로 뭐 어느 정도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점이 오늘 시장에 한번 코스피 지수에 좀 작용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한 1,3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또 외인들도 1,200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한 5,8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 정도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한 1,500원 정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한 100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한 900억 원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보시더라도 수급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답답한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구간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관망하는 뭐 이런 장세나 기관들은 아직도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와중에 본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 기아차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아차가 10만 원이 이렇게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했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애플카 생산에 관련돼 있어서 애플로부터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이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기아차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좀 보였지만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아차만 올랐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자동차 관련 부품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형테크의 흐름을 본다면은 뭐 상한가에 도달을 했다, 좀 빠졌다,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막판에는 끌어올리면서 구형테크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화신이라는 종목도 있죠. 화신 또한 굉장히 강했었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화전공이라든 뭐 그리고 동원금속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본다면은 아무리 기아차 뭐 협약에 대한 애플카에 대한 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이 없다.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곧 아무래도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군들은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군들 한번 시세 나올 때 팔 수 있는 전략을 꾸려 나가실 수 있는 타이밍은 꼭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잘 들고 계셨다가 곧 좋은 뉴스가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매도하실 수 있는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 타이밍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싱글 매치 들어가기 전에 적용되는 룰부터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주간의 개인율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이 명예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3거래 연속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과연 누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가장 뜨거운지 히든스탁 싱글 매치 결과 만나보시죠. 히든스탁 2021 싱글 매치 2021년 새해에 포문을 여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히든스탁 싱글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새해 첫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주중엔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하지만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2021년 히든스탁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첫 번째 히든왕은 누구?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싱글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2021년 첫 시즌의 우승컵을 놓고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히든스탁 싱글 매치입니다. 전문가들의 수익률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수익률 1위와 2위의 격차가 단 2%포인트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순위의 판세를 흔들기 위해 두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판세를 흔들 것인지 그 전략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두 분이 이미 제시했었던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상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넵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 바로 수익률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종목의 흐름이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바로 이제 어제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었던 종목으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메가톤 재료를 가지고 있죠. 크래프톤에 대한 이제 국내 상장 준비가 빠르면 지금 이제 상반기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따라서 상반기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2월 중으로 IPO를 본격 시작을 하면서 투자자를 이제 모집하는 과정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공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된 배틀그라운드 제작사 크래프톤 관련 지분법 소외 종목들이 좀 날라다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화면에 보이시는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말 그대로 뭐 총 게임 중에는 이제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를 포함한 그런 엔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지분법 수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또 투자 지원과 연계된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투자 유치라든지 다중 재료들을 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강한 상승력을 올라간 뒤에 눌러주고 주가의 변동성이 횡보하는 구조에서 추가적인 상승 움직임 시도를 이제 나타내주는 움직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뭐 이제 예시를 들여서 이제 이런 스타일로 주가가 올라갔었는데도 밀리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종목들의 스타일이 그 뒤에 보통 어떤 시세가 나오는지를 이제 9일제지라는 종목으로 야간 무료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래핀 관련 재료를 보유했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의 움직임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이 종목도 그래핀 이슈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이 강하게 나왔었고 주가가 밀릴만 한데 밀리지 않고 옆으로 기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관리가 이루어지고 연계된 새로운 재료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로 땡겨져 올라가는 2차 시세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시세 기대감을 갖는 파동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물량만 잡고 계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넵튠에 대해서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예시 종목으로 9일제지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초록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수익률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었는데요. 초록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종목은 뭐 이제 방탄 드라마 재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금 시트 드라마 부분들에 대한 또 추가적인 제작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 어떤 드라마 시트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같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바닥권을 이제 탈출하는 N자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저점 출발 자리에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뭐 직전 고점까지의 도전은 충분히 가능한 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하는 타이밍이 바로 눈앞으로 이제 다가와 있잖아요. 2주 정도 수준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 방탄 관련주들의 빅랠리가 이제 시작될 타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고 계시면 장대 항봉 한 방 이상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의 기대감 커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우림기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림기계는요, 그동안은 좀 주춤이었었지만 그래도 2월부터는 차곡차곡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악동이죠. 네, 제 포트폴리오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10%대를 좀 기록하게 하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부양안과 관련된 정책을 이제 조금 성장 정책을 좀 추진해 주려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투자들의 기대 심리가 다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트럼프 지우개에서 벗어나서 미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곧 이런 신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이제 메인 이벤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우림기계는 풍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핵심 드라이버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좋은 시세가 기대될 수 있다. 굳이 차트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들고 계시면 강한 상승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림기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친환경에 대한 풍력 에너지 기대감을 얻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림기계 앞으로의 좋은 흐름 저도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에는요. 쇼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급등쇼 보자고 이 종목을 편입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장에 휘둘리는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급등보다는 우선 급락쇼를 한번 살짝 해줬다가 저렇게 쟤도 보면은 이제 뛰어 들어가잖아요. 내려간 거예요. 그러더니 팡 떠오르는 거죠. 이제 저게 터질 타임입니다. 들어갔다가 팡 뛰어나오는 그 파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또 이 종목이 기본적인 이제 쿠팡 관련 또 나스닥 상장 재료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뭐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하시니까 자꾸 대박이 떠올라요.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반 관련돼서 또 KTH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쿠팡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장대항봉 기대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이슈에 따라서 또 이 종목의 흐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빅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의 수익률 대단한데요. 이 종목도 살펴봐 주시죠. 뭐 이제 점검은 이제 전체 종목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점검이 크게 필요 없겠죠. 말 그대로 히트다 힛. 네, 수익률이 히트를 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히트다 히트 이런 상황이고요. 빅히트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세코닉스입니다. 19%대 우수익률 현재 보유 중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세코닉스라는 종목을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오늘 저는 일봉의 흐름만 보더라도 밑꼬리가 달리면서 쭉 올려줬는데 분봉, 1분봉만 보더라도 오늘 흐름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후에 굉장히 시세를 내면서 많이 올려줬었다. 그래서 굉장히 두근거리게 하는 종목이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500원까지는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하게 나오고 그 위에서도 한 번 더 흐름이 나온다면 11,600원 구간을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잘 보유를 하시고 추세 한번 지켜보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코닉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1,500원, 그다음에 또 11,600원에 대한 가격 이야기도 나눠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지오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은 9%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수익률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어요. 네,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잘 흐름은 되게 좋았습니다. 12%까지 상승하는 여력이 보이다가 한 9%대로 마감을 했지만 제가 월요일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추이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럼으로써 오늘 16,000원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한번 챙길 수 있는 구간은 나왔고 저는 목표가를 앞에 있었던 17,700원 이상, 18,000원까지 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추세적으로 흐름으로서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이렇게 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추세를 이용해서 좀 더 흐름을 타는 거를 좀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잘 보유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세를 잘 타고 여러분들도 수익 극대화하면서 전략 종목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오소프트 살펴봤고요. 다음에는요, KTH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추가 전략 세워주시죠. 네, KTH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한 6% 정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이때 많이 겁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 바로 3거래일 만에 그 이상 올라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원래대로
그대로 이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8,350원까지 잘 올라왔으니까 이 구간 안에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빨간 양봉을 그리면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급등할 채비를 어느 정도 차리고 있으니까 잘 보유하시고 급등할 때 매도하시는 전략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유선에서 급등할 준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급등 기다려보도록 하죠. KTH까지 살펴봤고요.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 히든 카드를 찾아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 총 3번 공개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을 맞추시면 선물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리 시작할까요? 상한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예, 와, 어마어마합니다. 160조 가치, 기업 가치가 160조입니다. 그래. 그래. 네, 요즘에 그래. 이런 상장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긴 했지만 좀 불안정한 고점에 있을 때는 확실한 재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공룡급 상장 재료를 머금은 종목들은 증시 영향을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재료에 의해서 주가 급등이 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랩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동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에 최대 이제 택시 체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버하고 이제 견준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실제 시장 점유율이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70% 이상을 사실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거의 독점하고 동남아시아에 진입해 있었던 우버조차도 이 그랩의 그 사업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포기를 한 거죠. 경쟁이 안 된다. 그만큼 공룡급 대여인데 단순히 택시 관련된 이제 호출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업종이라든지 그 외에 기타 업종 쪽으로 지금 펀드멘털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 그룹으로 지금 발전해 있는 공룡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이 카카오톡 하나로 시작했었던 메신저 업체였는데 메신저가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금융으로도 진출하고 게임으로도 진출하고 다양하게 진출했던 사례를 해당해 보면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있는 회사들은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올해부터 이제 관련돼서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이 종목의 기업 가치를 160조 원을 보고 있습니다. 우와. 미국의 최대 그 택시 관련 체인이면서 전 세계 최대 업체라고 분류가 되는 우버조차도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116조 원 정도의 평가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당 한 56달러가 좀 넘는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 아성을 넘어설 종목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공모는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약 20억 달러 정도 수준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이 무려 이 그랩이라는 기업에 2억 달러를 투자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금 가치로 2,200억 가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모 외의 기준으로도 주요 주주로 이미 등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그룹에도 그랩에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기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많이. 네, 대기업보다도 지금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대박 효과를 지금 노리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내용 부분들을 살펴드린다고 한다면
우선 160조 원의 가치인데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공모 관련 부분과 관련돼서 전체 지분 가치가 공모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절반 정도 공모를 20억 달러 기조라고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을 2배를 했을 때 약 40억 달러 기조가 기본 가치 부분이 되는데 이게 이제 160조 원의 평가 가치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투자해 놓은 2억 달러에 대한 기본 가치는 거의 20배 이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 수익률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의 조원 단위급의 수익금을 향후에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재료 기대치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은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으면 향후 대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 뜨끈뜨끈한 이슈 또 준비해 오셨는데요. 160조 기업 가치, 그랩의 상장 추진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이 종목 무엇일까요? 추리 좀 더 해보겠습니다. 힌트 2번 만나보시죠. 두 번째 힌트에서 방탄소년단 키워드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또 굉장히 종목 추리가 또 쉬워질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슈가 좀 대단한 이슈이긴 하잖아요. 이 동남아시아의 우보로 불리는 이 기업의 상장 이슈 대단한데요. 네, 사실 더 자세하게 오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그걸 이제 힌트가 여러 개다 보니까 못 해드렸거든요. 제가 핵심 포인트만 얘기해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네. 얼마나 큰 대형 이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네,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죠. 바닥에 있진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시동을 걸고 있군요. 그렇죠. 시동을 걸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못 잡으면 이제 앞으로 날아간 뒤에는 뭐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의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두 번째 재료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2월 19일 컴백을 하잖아요. 이 방탄소년단의 메인 회사가 빅히트인데 제가 포트에 담고 있는 이 빅히트의 현재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모회사예요. 그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역시나 아까 이야기한 그랩 투자한 회사도 그 회사입니다. 예, 스탁인베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투자를 해놓은 건데 그 회사가 빅히트의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주요 주주잖아요. 사실 넷마블이 좀 더 많지만 그건 넷마블은 방시혁하고 같이 모외 1인으로 이제 1대 주주로 그냥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대 주주인데 그만큼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함에 따라서 주주 가치에 따른 주가가 이제 빅히트가 올라가는 거와 활동 기대치에 따른 지분법 수혜는 가장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듣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상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의 앞으로가 굉장히 또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네. 그새 또 네, 오늘도 추리를 좀 되셨어요.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금 첫 번째 힌트만 보고도 대부분의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사실 그랩이라는 것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나서 지금 상한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온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이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아무래도 이 네이버와 함께 이 그랩이라는 곳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 차트상 움직임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 종목이고 네이버도 같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 네이버는 신고가로 계속 달려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합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또 투자를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신다면은 현대차가 언제 투자했냐? 2018년도 11월에 현대차가 이 그랩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보이고 있는 뭐 상황이라서 이 이슈화가 그랩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뭐 애플카라든 다른 이슈로서 현대차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기아차도 동일시 현대차와 함께 2018년도
11월에 또 한번 그랩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아차라는 게 오늘 한번 이슈화가 나왔고 그리고 이 종목도 이제 너무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4종목 얘기해드렸는데 딥시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고점에서 아무래도 이 DPC라는 종목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답답해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닥권에서 이제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한번 흐름을 본다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한 종목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찾으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예리하게 또 설명도 잘해주시고 추리를 도와주셨습니다. 5종목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속에 정답이 있을까요? 글쎄요. 갑자기 글쎄요라고 네, 주셨는데요. 글쎄요. 우리 좀 더 힌트를 만나볼까요? 3번 힌트 만나보시죠. 예, 사상 최대 실적 이야기가 나왔고요. D메이커 PC라고. 잘 아시죠? D메이커 PC. D메이커 PC? 삼성에서 나오는 PC를 뭐라 그러죠? 삼성 PC. 네. LG에서 나온 PC는 뭐라 LG 그래요? PC. LG PC. 그럼 D메이커 그룹에서 나온 PC는 뭐라 그러죠? D메이커 PC. 삼성 그룹에서 나온 PC를 삼성 PC. LG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막 지금 심장이 지금 멈추려고 그래요. 막 하도 답답해가지고. 네. D 그룹에서 나온 PC를 뭐라 그러죠? D 그룹의 PC겠죠. 네. 아마 지금 앵커님 빼고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D 그룹의 PC가 2020년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지금 중소형주 실적 발표 시점이거든요. 예. 실적 발표 시 또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재료까지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상 최대 실적까지 얹고 갑니다. 강한 이슈 여러분들 어떻게 추리하고 계신지 문자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 상한님 화이팅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초록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DPC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넷마블이라는 다른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DPC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의 추리 굉장히 많습니다. 힌트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히든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힌트 1번 만나보시죠. 예, 정부 정책, 그중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뽑아볼 수 있는 좀 이슈들이 있어요? 네, 2021년 탄소 중립의 원년,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좀 맞불려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본다면은 충분하게 우리 이 종목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이 여러분들 수익권으로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이 온실가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거를 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실가스의 대표적이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바로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흐름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단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 여부를 좀 보이려고 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탄소 중립이라고 바로 여기서 알려드렸었던
있었던 종목이 있어요. 바로 지에넌 에너지라고 제가 수열 에너지 이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서 제가 이 지에넌 에너지를 알려드리고 나서 수익 실현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3,600원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더 크게 올라가면서 지금도 오늘도 한번 흐름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970원에 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관한 이슈로서 제가 앞쪽에서 온실가스랑 그리고 수열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알려드렸고 그 이후에 좀 찾아보시고 힌트 두 번째 힌트를 들으신다면 좀 찾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채널 고정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이슈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을 찾고 있습니다. 종목 힌트 만나보죠. 2번 공개하겠습니다. 예, 앞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힌트에서 수소차 라인업 확대.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 속에서 수소 경제에 따라 이런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올해 미래차, 그러니까 전기차와 수소차, 미래차라 그러잖아요. 이게 30만 대까지 이제 시대로서 열게 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어가지고 전기 충전기만 3만 기. 그리고 수소 충전기를 100기 이상 도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차에 굉장히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발맞춰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 이 라인업을 확대하고 이런 확대를 한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이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겠고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이 GMP라는 이렇게 플랫폼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게 수소차도 부품 비용 감소와 그리고 조립 공정의 단순화를 위해서 부품 모듈화를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화가 잘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수차 관련돼 있는 종목이 한번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 도요타 그리고 르노 이런 쪽에서도 파트너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수소차 생산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뉴인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5,480원까지도 이렇게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좀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오다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한번 큰 시세를 내면서 좀 밀렸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시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종목 잘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하게 수익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소차에 따른 수혜 기대감 있는 종목들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오늘 맞춰봐야 할 정답은 무엇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상한 전문가님이 도움 좀 주시죠. 네, 이제 뭐 탄소 배출권하고 수소차 라인업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직접적으로 좀 지원 사안이 나왔던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뭐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뭐 한운 시스템이라든지 그 공조장치 우리나라 뭐 1위 업체에 해당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유니트론텍 수소차 솔루션 개발을 지금 이제 라인업이라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는 뭐 두산표울세, 뭐 현대차, 기아차인데 이건 이제 아닐 것 같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연료전지 수소 공급 장치 열관리 처리 분야에서 지금 핵심 종목들이 좀 분류가 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좀 중소형주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은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뭐 비나텍, 동아화성 정도를 좀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공급 장치 분야에서는 세종공업, 디케이락을 지금 좀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공기 공급 장치에서는 아까 이야기드린 한운 시스템, 뉴로스 뭐 이런 애들을 좀 보고 있고, 열 관리 장치에서는 역시 한운 시스템이나 이제 세종공업, 수소 저장 장치에서는 동의산업, 일진다이아, 모트릭, 세종공업, 대창솔루션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네. 아마도 이 기업들 중에 중소형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핵심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좀 중요 강도가 높은 종목에 해당을 하지 않을까. 제가 멘트를 열심히 쳤던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온 시스템이랑 세종공업을 좀 중복적으로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 종목들이 좀 중복이 많이 돼 있죠. 여러 분야에서.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예, 그냥 단지 나라에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쪽 부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예리한 추리 도와주셨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추리하고 계신가요? 힌트 3번 남아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핵심 부품 중에서 금속 분리판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 자회사예요. 세종 EV라는 이런 회사가 연료전지 스택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금속 분리판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힘입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이 한번 수혜가 좀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수소차 한 대당 필요한 금속 분리판 소요 금액이 수백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은 뭐 점차 이 회사에 제가 알려드리는 회사에 상당한 실적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유출을 좀 빨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문자 빨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추리 보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에코프로일까요? 세종중공업입니다. 세종공업입니다. 코롱인더 이렇게 KC코트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 보내주셨네요. 힌트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의 히든 카드 정답 DPC였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챙겨볼게요. 자, 차트 바로 보여주시고요. 자, 뭐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매매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11,800원 종가인데 11,500원부터 12,500원 사이 구간이 매수 구간입니다.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이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만 원권 상한가 가격 상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DPC 가격 전략 소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승부사 전문가님, 탄소 중립 이야기는 사실 세계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 이 정부 정책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미래차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제가 이 종목과 두 종목 더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두 종목 또한 흐름이 좀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면은 제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랑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개해드리지 못했던 두 종목 또한 같이 한번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전략 다 보시고 그리고 내일 매매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쉬운 매매를 위해서 오늘 종목 전략도 풍성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방송 끝나고 10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보실 수 있고요. 종목에 대한 타이밍도 모두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단타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상한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